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맥 게이츠를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또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또 앉히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맥 게이츠에 대한 그런 예전에 좀 이상한 짓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? 그 중에서도 이 미성년자랑 이렇게 또 으쌰으쌰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서도 막 나오고 그것밖에도 굉장히 좀 이제 이상한 짓을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미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조사를 해본 결과 성적으로 이 미성년자랑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또 있었고, 그리고 마약도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었고, 그리고 의회 내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또 돌아다녔었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캠페인 자금을 이렇게 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또 썼대요. 그거밖에도 이제 뇌물 수수 등 굉장히 좀 불법적인 그런 잘못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사람을 트럼프가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또 뽑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가 이런 비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?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 맥 게이츠가 의원이었거든요. 의원이었는데 그 의원 자리도 이 박차고 나왔습니다. 괜히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아줬다가 후보로 이렇게 또 뽑았다가 너무나 이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막 까발려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지 스스로 그 후보 자리도 이제 박차고 나오고 거기에다가 미 하원 의원 그 자리도 이렇게 또 박차고 나왔는데,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 하원에서 이 민주당에서 맥 게이츠에 대한 그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에서 그거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공개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.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전부 다 이 트럼프 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공화당에서도 이 정신이 이렇게 또 똑바로 바뀐 이 공화당원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그 정신이 똑바로 바뀐 그 의원들이 민주당이랑 이렇게 또 찬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맥 게이츠의 이제 보고서, 이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또 만든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되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마도 이 보고서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맥 게이츠가 얼마나 좀 이제 비리 같은 것들이 많았는지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또 까발려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이제 맥 게이츠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내가 예전에 좀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었던 게 이제 맞기는 맞다. 옛날에는 파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았지만, 그런데 나는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됐다.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회개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게 이 사람이 바뀔까요? 안 바뀔 것 같은데. 어쨌든 간에 지금 맥 게이츠는 나는 예전에 그 맥 게이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저지른 그런 이제 나쁜 행동들이 이게 저스티파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잘 이렇게 또 공개가 돼가지고 이 맥 게이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좀 까발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그리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,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맥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 뽑는 사람들마다 조금 이 뒤가 구른 게 이렇게 또 많거든요.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간다고 하니까,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중요 직책에 이렇게 또 꽂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완전히 받들어 총 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. 트럼프의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막 엎드리면서 트럼프 말이 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, 그런 아첨쟁이들이 트럼프 옆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간다. 이게 잘 될까요?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,
어쨌든 간에 이 맥 게이츠에 대한 뉴스가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맥 게이츠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녀 사냥이다. 트럼프가 하는 거 똑같죠? 트럼프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공격이 이렇게 또 많아진다고 하면은 다 마녀 사냥이다.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. 예전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가 했었던 그런 이제 똑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다 마녀 사냥이야. 나는 깨끗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이 보고서가 깨끗하면 이 보고서가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가 구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싫은 그런 이제 사실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 하원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보고서가 또 나오면은 무지하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맥 게이츠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또 꽂아주려고 했었던 것도 지금 박차고 나왔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미 하원 그 의원도 이렇게 또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 무직인가 봐요. 무직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를 위한 뭐 그런 또 뭐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는데 그런데 뒤가 구린 게 너무나 많았다. 그런데 트럼프는 beautiful people 막 이러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은 전부 다 뷰티풀 피플인가 봐요.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은 전부 다 죄 같은 게 사라지나 봐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그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이게 불법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사면을 지금 시켜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요런 것들이 더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의라는 이 저스티스라는 게 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또 깔려 있었는데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가 좀 많이 퇴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간에 앞으로 4년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트럼프가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부 다 죄다 이제 자신만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충성파들로만 이렇게 또 꽂아주다 보니까 트럼프의 힘도 굉장히 지금 세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들에서 이제 분명히 나라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을 것이지 않습니까? 그 많은 것들이 다 묻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처럼 좀 이제 행동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가 이 뉴스 매체들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그리고 이 ABC 뉴스 채널에서는 합의를 봐가지고 1,6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받아내기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거 밖에도 수많은 이 매체들에다가 이 매체들에서 이 뉴스 매체들에서 지난 대선 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? 설문조사를 그냥 공정하게 했다고 해요. 공정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멀라 해리스가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. 그런데 이제 까고 보니까 이 트럼프가 훨씬 더 지지율이 이렇게 또 높지 않았었습니까?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다 물고 늘어지면서 뒤끝이 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.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봐라. 이 뉴스 매체들이 이게 불공정하다. 얘네들은 아주 그냥 거짓말쟁이다. 나를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했다.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.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뉴스 매체들 뭐 CBS, 뭐 ABC, 뭐 조그만 뭐 신문사들 해가지고 전부 다 죄다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. 이제 앞으로도 이제 더 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좀 이제 굉장히 좀 구린 일들은 좀 굉장히 묻히지 않을까. 이제 뉴스 매체들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까는 것들을 무서워서라도 이제 덜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 독재자 방식으로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을 이렇게 또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 미국에 얼마 전에 이 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이 위스콘신 주에 있는 어느 이제 조그만 마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조그만 마을에 있는 크리스찬 사립학교라고 해요. 여기에는 이제 K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, 이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는 사립학교라고 한다고 하는데
굉장히 뭐 크지도 않는 이제 조그만 이제 마을에 있는 이 조그만 이 학교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이 15살짜리 학생이 총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권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.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하는 바람에 교사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6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6명 중에 2명은 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2명은 지금 병원에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2명은 퇴원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여아를 본다고 하면은 총기를 난사를 한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기를 난사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을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15살짜리 아이, 이 나탈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이의 이제 가정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정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이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이 아빠가 좀 이혼을 좀 많이 했대요. 이혼을 여러 번 하고 이제 다시 뭐 재결합도 하고 뭐 다시 이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가정사가 좀 이제 불우한 그런 이제 가정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나탈리가 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그런 뭐 스트레스랑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은 그런 적도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의 아빠 있지 않습니까? 아빠가 작년인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한 사진을 이렇게 또 게시를 했대요.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빠가 이제 자신의 딸 이제 나탈리랑 이 총기 연습을 하는 총기 연습장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15살짜리 이 아이가 총을 이렇게 또 쏘는 그 사진을 이렇게 또 게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장면들은 그냥 많이들 이렇게 또 올리거든요. 그리고 많이들 이제 아빠랑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랑 이렇게 또 사격장에 가가지고 이제 총을 이렇게 또 많이 쏘기는 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나탈리가 입고 있는 그 티셔츠를 이렇게 또 봐야 한다고 합니다. 이 티셔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티셔츠에 옛날에 그 콜럼바인 그 총기 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? 그 총기 난사 사건에 관련이 된 그런 티셔츠를 이렇게 또 입고 있대요.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이제 가장 이 총기 난사 사건, 이 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콜럼바인 그 학교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당시엔 그거를 이렇게 또 옹호를 하는 그런 듯한 그런 문구가 적힌 그 티셔츠를 이렇게 또 입고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가 문제인 것 같다. 이 아빠나 이 딸이 이런 것에 좀 이제 관대하게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 부모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판결이 나지도 않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 동기는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.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? 학교에 이제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다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망케 하지 않았습니까? 2명이 사망하고 이제 6명이 다쳤는데 그러면서 이 2명 중에 이 교사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 교사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교사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또 이제 막아주려고 하다가 총격을 맞고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너무나 좀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진짜 무책임하게 이제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 생을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궁 속으로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납니다. 이 아빠도 진짜 너무나 짜증납니다. 이 아빠도 이 자신의 딸이 콜럼바인 그 학교랑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사격장에 가서 이렇게 총을 쏘고 있는 게 아니 이거는 그냥 학교에 가서 이렇게 또 총을 이제 난사를 하려고 이제 연습을 한 것과 이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 이 아빠도 빨리 잡아다가 이제 죄를 독특히 이렇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범인이 이 15살짜리 여학생 이 나탈리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또 끊었기 때문에 이 아빠가 좀 많은 죄를 이렇게 또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가정사가 좀 이제 많이 불우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정이 좀 이제 화목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. 그러면서 이 틱톡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틱톡이 이제
내년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제 다음 달이죠. 1월 19일에 네, 이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이제 틱톡 밴, 네, 그 금지에 대한 그 법안에 이렇게 또 통과가 돼가지고 이 틱톡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중국 회사 이 바이트 댄스에서 미국에다가 이 틱톡을 이렇게 또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모두 다 이제 금지가 된다. 라고 이렇게 네,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 바이트 댄스는 아직까지는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월 19일에 금지가 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틱톡 측에서는 이 틱톡을 이렇게 또 금지를 하는 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위법이 되는 것이다. 미 헌법, 이 수정 헌법에 위법이 되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 시행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멈춰달라. 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청문회 좀 열어가지고 내 말 좀 이제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는 1월 10일에 그 청문회를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 히어링을 이렇게 또 청문회를 이렇게 또 하겠다. 라고 이렇게 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틱톡이 이 미국의 이 안보에 이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 틱톡이라는 이 회사를 미국 회사에다가 이제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트 댄스라는 이 중국 회사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다가 이렇게 또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틱톡 이제 금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거는 진짜 공정하지 않습니까? 아시다시피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는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구글, 유튜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중국에는 이제 지네들이 만든 그런 이제 회사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. 다 막고 있거든. 중국은 이 미국 그 회사를 막고 있어요. 막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지네 회사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틱톡이 솔직히 말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기는 많죠. 인기가 이렇게 또 많아졌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? 중국은 지네 나라는 뭐 유튜브, 구글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뭐 다 막아두고서 이 틱톡은 이 미국에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계속 있다라는 게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틱톡이 너무나 이렇게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틱톡이 계속 이렇게 또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틱톡의 회사를 지분을 팔아라. 미국 회사에다가 이렇게 또 팔아라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틱톡 CEO, 이 뭐 싱가포르 CEO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싱가포르 CEO는 계속 이 주장만 이렇게 또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미국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. 표현의 자유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, 아니 그러면은 중국이랑 이 미국에 대한 그 공정성은 어디 있냐고. 그러면은 중국도 유튜브, 뭐 구글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뭐 다 개방을 하든지, 아니 너네는 중국은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한테만 이렇게 또 개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뭐 어쨌든 간에 이 틱톡 CEO는 얼마 전에 이 플로리다 이 마라라고 트럼프 이 별장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트럼프랑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합니다. 만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요번 이제 대선 때 틱톡에 덕을 좀 이제 독특히 이렇게 또 봤다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틱톡에 이제 자신의 이 계정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좀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퍼졌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틱톡이 이제 좀 이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 젊은 층들이 틱톡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늘었다라는 것을 이 트럼프도 이렇게 또 알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그런 면을 이렇게 또 갖고 있기는 있지만,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서 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 틱톡이 이제 금지가 되는 게 1월 19일이란 말이에요. 이게 딱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이 이렇게 또 있는 날인데, 딱 그 맞물려가지고 트럼프가 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늦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트럼프가 이렇게 또 막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,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예전에 틱톡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틱톡이 미국 기업한테 이렇게 또 팔리는 것은 트럼프도 이렇게 또 찬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간에 이제 이 1월 10일에 틱톡에 대한 이 청문회는 이렇게 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1월 19일에 이 틱톡이 진짜 금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, 틱톡이 빨리 이제 미국 기업한테 좀 팔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하원 의원장 이 존슨 있지 않습니까? 이 존슨이 단기 예산안을 지금 이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거를 이렇게
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또 이 미 정부가 이제 셧다운이 될 그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존슨 의원장이 지금 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단기 예산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가지고 허리케인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 가지고 복구를 하기 위한 그 금액이 1,000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 예산안을 1,000억 달러를 이렇게 또 넣게 되면서 이거를 넣어야지만 이 정부가 이제 셧다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하거든요. 통과가 되기는 됐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정부는 이제 셧다운이 되지는 않기는 않지만, 그런데 이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? 일론 머스크는 반대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미 정부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,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안을 더 늘려가지고 이 단기 예산안을 또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고 라고 하면서 이 반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텍사스 주지사, 이 공화당 주지사도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지금 이 정부가 지출을 너무나 많이 늘리고 있다. 이 지출을 계속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런데 미 정부가 왜 있습니까? 미 정부가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또 처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 정부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나 뭐 일론 머스크나 텍사스 주지사 이 공화당이 이렇게 또 보면은 무조건 이제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, 이 돈을 안 쓰면서 그 수많은 이 세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세금들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이렇게 또 할까요? 이 국민들한테 세금들을 이렇게 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세금으로 이 부자들만 더 이렇게 또 배 채우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예산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미 정부가 이 셧다운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래야지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있었을 때 셧다운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오로지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하고 있었을 때 그때만 다 좋아야 되고,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다고 하면은 미국은 진짜 좀 망해도 된다라는 그런 시기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오로지 트럼프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. 이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Trump Great Again입니다.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그냥 뻔해 보입니다. 트럼프만 계속해가지고 이제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행정 절차를 계속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, 좀 이제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작년인가 제가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보세요. 여보세요. My name is Jackie. I'm a pharmacy technician. Not interested. Okay, thanks. 이 텔레마케팅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.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나요? 짜증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캐시앱 그 창시자 CEO 있지 않습니까? CEO가 이 칼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서 이 캐시앱에 이제 컨설턴트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. 이 컨설턴트가 이제 용의자로 이렇게 또 지목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는데, 이 검찰에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컨설턴트 이제 모메니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이 모메니가 캐시앱 CEO 이 밤 리를 이제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서 그 사건 동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밤 리 있지 않습니까? 이 캐시앱 CEO가 이 모메미의 이제 여동생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여동생을 이 마약상이나 이렇게 또 소개를 이렇게 또 시켜줬대요.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제 마약을 이렇게 또 하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여동생의 이제 오빠인 이 모메미가 너무나 이렇게 또 열받아가지고 이 캐시앱 CEO를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모메니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이 캐시앱 CEO 이 밤 리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밤 리가 나를 먼저 공격을 했다.
나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칼로 이렇게 또 찔러가지고 사살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또 제시를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칼 있지 않습니까? 이 칼 그 증거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손잡이에는 이 모매미 DNA만 이렇게 또 있다. 그리고 이제 칼날에는 이 밤리의 DNA만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칼을 가지고 이 밤리가 뭐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. 그냥 이 모매니가 이 칼을 가지고 이 밤리를 이렇게 또 살해를 이렇게 또 한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이 배심원단이 이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는데 밤리는 2급 살인죄를 이렇게 또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1급 살인죄는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계획을 해가지고 살인을 한 것이고 2급 살인은 이제 계획성 없이 살인을 한 것인데 이 계획은 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괜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화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욱해가지고 이렇게 또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이 밤리 가족 측에서는 정의가 이렇게 또 구현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살인범은 이제 재판을 잘 받아라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제 2급 살인죄가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이 모매니는 최소 16년형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이렇게 또 받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작년인가 기억을 하거든요.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캐시앱 이 CEO가 살해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그거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. 캐시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앱이거든요. 그 앱의 CE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죽었다? 칼에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봤었을 때에는 이거 뭐 노숙자가 이렇게 또 찔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네요. 캐시앱 CEO도 이 마약상을 이렇게 또 이 여동생한테 이렇게 또 한 게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런 뭐 마약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이제 불법적인 것들이 이렇게 또 낀다고 하면은 항상 좀 이제 결과는 안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절대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뉴욕 판사, 이 멀천 판사가 트럼프가 그 스토미 데니얼스랑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법적으로 이 13만 달러인가 이렇게 또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고를 이렇게 또 남겨놨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선고하는 것을 이제 무기한 연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연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재판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각을 해달라.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건들에 대해 가지고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각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 뉴욕 판사, 이 멀천 판사가 트럼프 너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2016년도 일이다. 그때는 너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이다. 그렇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랑 전혀 관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각을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기각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너무나 또 열받아 가지고 자신의 출스 소셜에다가 막 폭풍 포스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아니 너 정식 나갔냐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너 때문에 헌법이 지금 위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. 나는 면책 특권이 있다. 대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. 아시다시피 이 대법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꽂아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. 보수파가 6명이고 진보파가 3명이야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대법원에서도 내가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면책 특권이 없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느냐고 막 엄청나게 이 멀천 판사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.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면책 특권이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일 때 얘기지 않습니까? 그런데 트럼프가 이 스토미 데니얼스랑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입막음 돈을 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6년도란 말이에요. 2016년도 그때 대선을 이렇게 또 한창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입막음 돈을 이렇게 또 줘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? 솔직히 말해가지고 만약에 그때 이 스토미 데니얼스가 나와가지고 막 폭로를 했어.
통해서 트럼프가 나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었다. 라고 만약에 폭로를 했어.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는 2016년도에 선거인단수도 이렇게 또 밀리게 되면서 진짜 그때 이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 맞붙게 되면서 진짜 조금 차이로 이겼거든요. 만약에 그때 스토미 데니얼스가 나와가지고 폭로를 했다고 하면은 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나는 면책 특권이 있다.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뭐든지 다 이제 면책을 해달라라고 징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. 야,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무슨 짓을 어떻게 할런지 진짜 가뭄을 할 수가 없네요. 어쨌든 간에 멀쩡 판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대통령 면책은 그거는 대통령일 때 이 면책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지 않을 때 했었던 그런 이제 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이제 당연히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뉴욕 판사 이 멀처는 이 선고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기한 이렇게 또 연기를 해둔 그런 상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4년 동안 대통령을 잘 한 다음에 이제 내려온 다음에 선고를 이렇게 또 때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에서 어제 이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화학 무기를 이렇게 또 담당을 하는 이 장성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보좌관도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제 용의자를 이렇게 또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우즈베키스탄 이 남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9살이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에 모집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우크라이나에 SBU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슨 뭐 특별 정보국이 있다고 합니다. 무슨 미국의 뭐 CIA 같은 곳이라고 한다고 해요.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. 보상으로는 10만 달러랑 그리고 이제 유럽 여권을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우즈베키스탄 이 남성을 이렇게 또 모집을 했대요. 모집을 해가지고 이 남성한테 이제 사제 폭탄을 이렇게 또 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사살을 해라,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켜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말 잘 수행을 했죠. 정말 잘 이렇게 또 수행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? 이 러시아 장성, 이 화학 무기를 이렇게 또 다루는 이 총 장성이 이렇게 또 이 테러를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이 보좌관이랑 함께 이 사살이 됐다,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폭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지금 이 용의자가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랑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1차 대전 때 이렇게 또 썼었던 화학 무기 있지 않습니까? 화학 무기를 쓴 그 정황이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그 화학 무기들 이제 정쟁에서 이제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또 전쟁법이 있다고 하거든요. 그 화학 무기들은 2017년도에 전부 다 폐기를 했다. 폐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라고 러시아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작년인가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또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다가 이 화학 무기를 쓰는 게 이 포착이 됐다.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.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에 수천 건의 이제 공격에서 이제 화학 무기가 쓴 그 정황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쟁 범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무기를 이렇게 또 담당을 하는 그 총 책임자인 이 장성을 이렇게 또 제거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제 빨리 러시아 폭삭 좀 이제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. 지금 뭐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또 무기로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파병까지 하면서 이제 군인도 이렇게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
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맺을 때 뭐 돈바스나 뭐 다 다시 되찾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런데 이렇게 다 되찾을 것 같진 않다라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만큼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데 이 상황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.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 무기 지원하는 것을 이제 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우크라이나. 그러면서 또 이제 러시아 이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북한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? 북한 병사들이 5인 사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 병사들을 사살을 했다. 8명이 지금 사살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이 러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이 북한 사람들 때문에 언어 장벽 때문에 5인 사격에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막 쐈대요. 쏴가지고 8명을 이렇게 또 이 사살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또 파병이 돼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러시아 군인에서는 토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북한 군인들이 지금 투입이 된 게 이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다고 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자신의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개의치도 않고 계속 이제 빠르게 이제 진격을 하면서 공격을 또 그렇게 또 잘한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는 첨단 이 무기들이 또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? 뭐 드론도 있고 그리고 뭐 정밀 타격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첨단 무기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 군인들을 이제 퇴각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 군인들 정말 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북한 이 진짜 이 김정은의 새끼 진짜 아니 왜 남의 나라 이 전쟁에 이렇게 또 끼어들어가지고 이 고귀한 생명을 이렇게 또 없애는지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진짜 북한 김정은은 이 제대로 이렇게 또 이 나라를 이끌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은 빨리 한국이랑 통일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벌써 무슨 체제가 좋은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북한은 지금 굉장히 최하위권에 있고 이 나라 순위를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지금 뭐 거의 선진국 그 반열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 체제는 이제 망했다라는 게 이제 다 이제 아는데 이제 빨리 이 김정은 놈의 새끼, 이 독재자 놈의 새끼, 빨리 좀 뒤지고 좀 이제 망하고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 가자지구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휴전 협상하는 거 이제 굉장히 가까워져 와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 여러 나라들에서 뭐 이집트, 카이로, 뭐 미국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에서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휴전하는 거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휴전 협정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는 이스라엘이 또 이제 가자지구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20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야,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야 진짜 지독합니다. 아니 이렇게 복수를 해도 이렇게 지독하게 복수를 할까? 와 진짜. 어쨌든 뭐 이해는 되기는 되거든요.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또 전쟁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와 진짜 지독하기도 이렇게 지독할 수가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망자들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만 5천여 명이나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이렇게 또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이런 이제 살생을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휴전을 계속 이렇게 또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
지금 좀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기회에 이 중동에서 내가 짱을 먹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헤즈볼라랑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 헤즈볼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와해가 됐거든요. 그리고 레바논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조용해지고, 그리고 이란도 지금 좀 조용해지고, 그러면서 지금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? 시리아 이 정권이 이렇게 또 무너졌잖아요. 무너지게 되면서 시리아 이 어느 부분도 지금 점령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여기도 뭐 러시아 세력들도 있고 막 이제 뭐 이란 세력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또 점령을 해가지고 뭐 공격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공격을 하면서 이 이란 세력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점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도 어느 정도 좀 먹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동에서 진짜 중동에서의 이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.3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이 S&P 500은 0.2%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나스닥은 0.2%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지금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릴지 말지 이렇게 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? 아마도 이제 금리는 0.25% 내려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0.25%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기준 금리는 4.25%에서 이제 4.5%로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 목표치인 2% 아직 오지 않았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조정하는 거 진짜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이 노동 시장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. 뭐 어느 정도 뭐 좋기는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간당간당을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0.25% 이제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올해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하는 거 좀 이제 더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를 이 내리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금리 내리는 게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올해 2024년도에 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 있지 않습니까? 자동차 판매가 2019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많은 이 자동차 판매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자동차 평균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7,000달러로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023년도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. 한 27%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올해 2024년도에 신차 팔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620만 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것은 2019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많은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2019년도에 자동차 팔린 것을 본다고 하면은 1700만 대가 이렇게 또 팔렸다고 하거든요. 2019년도가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또 복귀를 하게 되면서 2019년도 이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은 이 자동차 판매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 판매량이 아마 이제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써낼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이 전기차가 이렇게 또 팔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내년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 전체 이 자동차 팔리는 그 대수의 한 10% 정도는 전기차로 이렇게 또 팔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
지금 이 전기차 이제 팔리는 게 조금 이제 더디게 되지 않았습니까? 인기가 조금 이제 사그러들기는 들었지만,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이제 여지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하지만 변수는 있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차에다가 주는 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? 네, 보조금을 지금 폐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전기차 팔리는 거 영향을 좀 이제 미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지금 이 닛산 있지 않습니까? 닛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. 뭐 판매 그 매출이 80%가 내려갔다라는 등, 뭐 닛산이 이제 조만간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혼다 있지 않습니까? 혼다랑 닛산이랑 합병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얘기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혼다랑 그리고 이 닛산이 합병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,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이 자동차 순위가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. 3위로 단번에 올라간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지금 현재 3위는 현대 기아거든요. 현대 이 자동차 그룹이 전 세계 시장에서 첫 번째는 이제 도요타라고 한다고 하고요. 2위는 복스와겐, 그리고 이제 3위가 현대 기아인데, 그 3위 자리를 혼다, 닛산이 꿰차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혼다랑 그리고 이 닛산이 이렇게 또 합병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왜냐하면은 이 중국의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뭐 당연히 지금 이 닛산이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합병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지만, 그런데 이 닛산을 본다고 하면은 이 닛산이 전 세계 최초로 이제 대량 전기차 생산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. 닛산 리프 있지 않습니까? 닛산 리프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한 이 전기차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도 있고, 그리고 이 혼다를 본다고 하면은 혼다가 내연기관차를 또 이제 굉장히 잘 만들지 않습니까? 이 엔진을 또 굉장히 잘 만드는데, 그러면서 이 혼다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또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 중간 있지 않습니까?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서 배터리도 이제 계속 이렇게 더 키우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중국 이 전기 자동차들이랑 이렇게 또 경쟁을 할 수 있는, 가격 경쟁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혼다랑 닛산의 합병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합병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법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뭐 정치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고, 그래가지고 합병이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, 그런데 좀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지금 이 닛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리고 혼다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시너지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합병을 아마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혼다 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.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닛산 주가는 지금 20% 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 닛산이 지금 뭐 망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혼다랑 이렇게 또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램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스텔란티스라고 해가지고 램, 다치, 피아트,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스텔란티스 있지 않습니까? 이 스텔란티스에 있는 이 램, 이 트럭 있지 않습니까? 이 다치 트럭을 이렇게 만드는 이 회사에서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2025년도에 램 이 다찍 트럭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램 전기차 이 트럭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내후년으로 이렇게 또 미뤘다, 2026년도로 이렇게 또 미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는 적다.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는데,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낮아졌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트럭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이제 너무나 비싸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팔릴 것이지 않습니까? 이제 적자만 이렇게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 램 이 전기차 만들기 전에 내년에는 램 차저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? 2열 2비라고 해가지고 전기차이기는 전기차이지만 이 엔진이 들어가가지고 그 엔진을 이렇게 또 이제 발전기로 이렇게 또 써가지고 전기 모터를 이렇게 또 굴리는 그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
라고 이렇게 이 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아마도 이제 램 차저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배터리가 꽤 큽니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2열 EV를 이렇게 또 내놔가지고 92kW 굉장히 커다란 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거의 전기차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92kW를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그 전기차로만은 145마일이 간다고 하고요. 아니 92kW면 굉장히 큰 건데 그런데 그 커다란 이 배터리를 가지고 145마일만 간다? 효율성이 굉장히 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이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?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을 발전기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최장거리 한 번 기름을 넣고 이제 배터리를 한 번 가득 채운 다음에 한 번 최장거리는 레인지가 690마일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지금 이 배터리가 아직까지 좀 비싸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가격이 좀 비싸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를 조금 줄이면서 이 엔진을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파는 2열 EV, 이게 아마도 이 전기차로 이제 완벽하게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또 낀 그런 이제 방식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.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램 차저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세일을 좀 이제 새로운 모델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미래는 이 자동차 업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입니다. 전기차로 빨리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EPA 있지 않습니까? 미국 이제 환경 이제 보호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도까지 이제 전기차만 이렇게 또 파는 그거를 이렇게 또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부터는 무조건 전기차만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신차들은 이제 80%가 전기차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20%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열 EV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35년도부터는 이제 완벽한 이제 내연기관차는 이제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런 이제 발표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 뭐 쉐보롤렛이나 뭐 GM 있지 않습니까? 뭐 GM이나 뭐 포드나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또 많이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들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또 규제를 이렇게 또 걸어버린다고 하면은 경제 활동이 있어가지고 저해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이 전기차로 이렇게 또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?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내연기관차를 완벽하게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%는 이제 팔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80%는 이제 전기차로만 이렇게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보잉 스타라이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보잉 스타라이너에 타가지고 두 명의 이 우주 비행사가 이 우주 정거장으로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보잉의 스타라이너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이제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이 우주인은 원래는 이 딱 일주일만 있고 이제 내려오려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9개월간 이 우주 비행장에 이렇게 갇혀있게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잉이 스타라이너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? 스페이스X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드래곤 그 우주선 있지 않습니까? 그 드래곤 우주선을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 2월 달에 보내가지고 두 명의 그 우주 비행사를 이렇게 이 지구로 내려오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게 또 미뤄졌다고요. 미뤄져가지고 3월 달에 이 스페이스X에서는 이 드래곤을 이렇게 또 쏘아 올려가지고 스타라이너 때문에 갇힌 이 우주 비행사 두 명을 이렇게 또 데려오게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두 명의 우주 비행사는 원래는 일주일 만에 되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런데 지금 9개월 넘도록 있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아 보잉은 진짜 발전이 없네요.
참, 안타깝고요.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